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때문에 다들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조금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때려잡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바로 그 사이에 우리가 잠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에 이 법원에서 이상한 일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원이 이제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덤벼들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얘네들 참 못됐죠. 잠시도 우리가 딴 데 신경을 쓰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좀 놀랍기도 하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가운데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이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다음 달 26일이면 재판을 끝내버리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 지금 일부러 저렇게 질질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체포영장도 지금 안 받아가지고 아주 쌩 난리도 아니었고 공수처 수사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 달 만에 끝내버리겠다고? 와,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죠? 판사가 도대체 누구야? 정말 판사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 달 만에 재판을 끝내겠다니 황당한 상황.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일이 열렸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성남시장 때에는 김문기를 잘 몰랐다라고 지난주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내가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잘 몰랐다 이 얘기 한 거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 중앙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내가 협박을 느꼈다. 받았다. 협박을 느꼈다. 라고 얘기한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선거법 사건입니다. 내가 김문기를 알든 모르든 그건 내 인식의 문제잖아요. 근데 1심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내가 인식을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교유 행위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로 갖다 붙여놨어요. 아니 교유 행위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희한한 논리를 갖다 붙인 겁니다. 어거지를 쓴 거죠. 지금 윤석열이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저런 어거지 쓰는 거 평소 검찰이 많이 쓰던 어거지인 거죠. 다른 때 같았으면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조롱의 대상이 돼서 이런 어거지를 법원이 넙죽넙죽 받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이 사건 재판을 두고 항소심이 지금 제대로 재판을 다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협박을 느꼈다. 이거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다른 데 가서 처벌 안 받아. 아니 그런데 선거법은 예외라고? 아니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른 데 가서 처벌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예요. 개인의 명예. 근데 이거는 선거법이잖아. 이거는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법과 원칙과 법 논리를 다 깨부순 이상한 판결인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을 꼼꼼히 들여다볼 생각은 아니하고 빨리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힘당이 지금 빨리 끝내라 하니까 거기에 발을 맞춘 거예요. 판사들이 국힘당한테 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새끼들이 국힘당에서 뭐라 그러면 벌벌벌벌 매고 있는 거야. 이유는 뭘까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요. 조희대 새끼가 딱 그런 판사들이 다 그런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중앙지법이죠. 뭐예요? 중앙지법의 판사들을 다 뭐하는 새끼들이라고? 예, 조희대가 박아놓은 놈이라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 바로 위에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할 건데 서울고법은 더한 놈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원 적폐, 법조 적폐들이 모여있는 데가 서울고법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끝낸다고? 예, 다음 달 26일 날 끝내버린대. 다음 달 26일 날 끝내버리겠대. 오늘 1차 공판을 했는데 2차는 5일, 3차는 12일, 19일, 26일 후다다다닥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설 연휴도 끼어 있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건보다 빨리 끝나.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같이 죽이겠다 이 말인 거지. 윤석열만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만 죽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판사하고 국힘당하고 뒤에서 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실상 재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결론도 정해져 있다. 그냥 이재명 죽이기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이가 지난 12월 3일 그 밤중에 개 지랄을 떨고 계엄령 선포하고 쌩 난리가 났을 때 저쪽 애들, 그러니까 저 적폐 쪽 애들, 이 찍들은 뭔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뭐 탄핵 당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뭔 얘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떡하느냐? 그때도 그 얘기를 한 거야. 윤석열이가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 희한한 사고를 쳤을 때 저놈 나쁜 놈 어쩌다가 저런 짓을 했을까?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번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판사놈들이 정말 못된 것이 그런 속내나 의도를 숨기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적어도 공정한 척은 했거든요. 안 그러는 척은 했어. 근데 이제는 뭐 안 그런 척, 공정한 척도 안 해. 우리가 공정 안 해서 그래서 니들 어쩔 건데 배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뭐 어쩔 건데. 적폐 쪽 애들은 난동 부리고 이러니까 그 난동 부리는 게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민주 시민들은 얌전하니까 기껏 해봤자 집회해가지고 목소리 정도 높이는 걸로 끝나고 마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 같은 거는 쟤네들은 안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법 질서를 지키고 법원을 존중하면은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존중하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이러면은 법을 어기는 자, 법을 짓밟는 자가 이익을 보는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자, 도대체 판사가 어떤 놈인데, 판사가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는가? 여러분들 생각 드시죠? 야, 판사가 어떤 놈이야? 라는 생각 드시죠? 네. 판사가 어떤 자들이냐면요. 잠시만요.
자, 판사가 어떤 자들이냐? 판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뻔한 놈들이에요. 정말 제가 판사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놈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사가 그 판사야? 그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절로 들었어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마우스에 배터리가 갑자기 요새 이 배터리가 참 애를 많이 먹이네요. 멀쩡하던 마우스 배터리가 맛이 가고. 예. 자, 지금쯤 되면은 도대체 판사가 누구야? 어떤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판사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들이 과거에 내렸던 판결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는 정재호 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죠. 69년생이고요. 광주 출생이랍니다. 사례지오 고등학교의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법원행정처 기조심의관입니다. 대전고법, 서울고법, 수원고법에서 부장판사를 했어요. 수원고법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고법으로 콜 됩니다. 올 때가 안 됐는데, 아직 수원고법에서 서울로 올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기간을 줄여서, 재직 기간을 줄여서 그냥 서울로 와버립니다. 사실상 사실상 조희대가 콜한 거지. 이 사람이 오자마자 무슨 사건을 맡았다? 손준성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손준성이 바로 이 사건에서 이 사람 밑에서 무죄 판결을 받죠. 손준성한테 무죄 판결 내준 사람이에요. 손준성한테 무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고발사주 사건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근데 2심에서 무죄 나옵니다. 그 무죄 때린 놈이 이놈이야. 자, 고등법원은 판사가 둘이 더 있죠. 총 3명이 합니다. 나머지 두 판사는 최은정 판사와 이예슬 판사입니다. 한 사람은 72년생 경북 포항, 대구 송영고등학교와 외대 법대를 나왔고요. 한 사람은 전남 순천생의 77년생, 서울 신목고등학교와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재판 경력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판사, 정재호 부장판사, 이 사람하고 경력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엇비슷한 대등재판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건이 간 거예요. 이들도 역시 손준성한테 무죄 선고 내린 그 판사들입니다. 이 셋이서 같이 판결 내렸어. 야, 느낌이 좀 이상하죠? 네, 이들 역시 조희대가 배치한 인물들인 겁니다. 이거는 작년 2월, 2024년 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재명, 김용, 손준성 사건 담당 판사 줄줄이 바뀐다 하면서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다라고 나오죠. 그때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는 이재명 대표는 1심 상황이었는데 여기 손준성 사건이라고 나오죠. 손준성 사건을 바로 이 재판부가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부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 겁니다. 그리고 손준성 사건을 맡았던 이 사람들이 손준성한테 무죄 선고를 때렸던 거예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결과가 눈에 보일 정도예요. 애시당초에 이러려고 했던 거지. 이러려고 판사도 거기 배치를 했던 거고, 이러려고 조희대가 이쪽으로 재판을 몰아왔던 겁니다. 조희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애시당초에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대법원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 되고 난 다음에 판사들이 바뀐 거거든. 그리고 손준성이가 무죄가 나온 거거든.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수록 공정한 척 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얘들이 뭐 한다? 공정한 척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들이 이 세트가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겁니다. 정말 최악인 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최강욱 의원 재판도 했었어요. 최강욱 의원 조국 대표 아들한테 인턴 활동했다고 증명서 써줬다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죠. 그 판결 내렸던 애들이 누구라고? 얘들이야. 참, 네. 손준성한테는 무죄를 때리고 최강욱한테는 유죄를 때린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은 겁니다. 배당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배당 받은 이 재판부가 시작부터 야, 재판 길게 안 할 거야. 후다닥 끝내버릴 거야. 이런 개짓거리가 어딨어? 이재명을 죽이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재명이 무서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날 맞춰가지고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자식들이 지금 다시 준동하기 시작했다. 이놈 새끼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똥 오는 것처럼 또 이런 놈들이 설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설치는 이유, 작년에 왔다가 죽어나간 줄 알았던 이낙연이가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이유,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판사들이, 검사들이 이재명 죽이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야, 그 자리를 니들이 차지해라 라고 자기들끼리는 이미 다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때 맞춰서 싹 기어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참, 이래서 우리 사회에 기득권층이라는 놈들이 무서운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붕괴되는 것이 무서워. 그래서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밟아버리는 겁니다. 싹을 도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짓밟을 때는 민주당도 국힘당도 없어. 그냥 걔들은 그냥 기득권층인 거야. 그 순간에는. 윤석열하고 한 편을 먹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에 의해서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정말 최악의 적폐의 소굴이 어디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지금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이고 선거에서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위헌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은 정지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국힘당이 뭐라고 개지랄 떨든 상관없어요.
지들은 안 그러나? 윤석열이는 안 그래? 예. 우린 두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때 맞춰서 지금 개헌 어쩌고 하는 새끼들 또 기어 나오죠. 스물스물. 정말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인지 아우. 얘들은 이재명이 하여튼 싫은 거야. 이재명이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역겨운 것들이죠. 네.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위헌법률심판, 그중에서도 헌법소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이게 이런 걸 보고 개판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얌전하니까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때려 부시고 안 할 거를 아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우리도 저놈들처럼 그 미친놈들처럼 난리를 부려야 되는 건가? 법과 질서를 존중해주고 억울해도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서는 우리가 바보인 건가? 조국 대표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혀 갔을 때 우리도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교도소 담을 때려 부신다고 설쳤어야 되나?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희대 같은 놈을 대법원장에 앉혀준 21대 국회 그 법사위원들한테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최원자님,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하나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되나? 들고 일어나야지 우리 눈치를 볼래나? 참 속상합니다. 이거 착한 사람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은 이제는 좀 끝이 나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즈바 74님께서 내란다